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 대신 일해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지난달부터 일하는 밥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봉사활동이지 근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내 빈점포에서 어르신들이 마늘을 까고 쪽파를 다듬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일하는 밥퍼입니다. 이거 하는 게 재밌어요. 나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나 혼자 살아. 어르신들은 폼싸구로 도와 일을 맡긴 상인들이 낸 돈을 합해 1시간당 7,5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 2,360원이 적습니다. 충청북도는 일하는 밥퍼는 봉사활동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실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명칭에 나오는 것처럼 봉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최저시급을 맞춘다면은 그 일거리를 주시는 그런 그 상인분들도 그러면은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참여 대상을 두고도 말이 나옵니다. 현재 사업 참여자 상당수는 일반 어르신들과 그분들의 지인들입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밥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해당 노인들은 일할 기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성들을 위한 소일거리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게 더 일자리가 있는 게 일자리를 주는 게 낫겠죠. 있는 사람보다 100번이라도. 내년에는 최저 시급이 1030원으로 더 오릅니다. 충청북도는 좋은 취지와 긍정적인 반응에도 때 아닌 논란이 생기게 돼 안타깝다며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그제 저녁 청주의 한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입소자끼리 말다툼이 벌어져 5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쫓기듯 허겁지겁 달아나고 뒤이어 가방을 맨 남성이 반대 방향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제 저녁 6시 48분쯤 청주시 신봉동의 한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50대 신규 입소자 A씨가 수년째 거주하고 있던 6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A씨의 범행은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8일 센터에 신규 입소했고 B씨가 지내던 방에 배정돼 둘은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대화가 싸움으로 번졌고 오후 5시쯤 A씨가 돌연 센터에 퇴소를 신청했는데 1시간 반쯤 뒤 다시 숙소를 찾아 B씨를 공격한 겁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이렇게 혈흔이 아직 남아있는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복부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청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숙인 자활시설로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아침과 저녁,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입소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시설 특성상 입소자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 시설의 가장 큰 역할은 우선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일자리는 본인들이 대부분 일용직이나 고공근로 같은 거를 찾아가시죠. 경찰은 현재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도망친 남성을 쫓고 있으며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의 3명이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임시 제방이 무너진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청주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통제하지 않았고 충청북도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또 제방 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가 무단으로 절개하는 걸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공무원들은 할 일 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제보 대상은 행정 전반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제도 개선 사항 등으로 익명 제보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충북에는 작은 학교도 많지만 그 반대로 과대학교 문제도 심각합니다. 도시 지역 택지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데 반해 학교 추가 신설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충북교육청이 큰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옆에서 지난 2015년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율량 2지구로 이전한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당초 30학급으로 편성했지만 몇 차례 증설을 거쳐 지금은 65학급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학생 수는 1,500여 명으로 단양군 전체 10개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강당에 3개 학급이 동시에 나와 강당을 3개 구역으로 나눠 활동을 하는 등 불편한 교육 활동이 한둘이 아닙니다. 활동 및 체험 중심 수업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학생 참여형 교육 활동이 어렵습니다. 체험과 예술 그리고 체육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부터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온 충북교육청이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과대학교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 기준일 때보다 20개 학교나 많은 32개 학교에 이번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교육활동과 예산 인력, 과대 과밀 적기 해소 등 크게 3개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체육 여건 개선과 기본 운영비 추가 지원, 생활교육 담당 교사 지원 강화와 공동학구제 동지역 확대 등 21개를 중점 추진합니다. 작은 학교에 대한 배려와 큰 학교에 대한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교육 환경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교육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큰학교 종합계획은 2030년을 시한으로 했다며 그때쯤이면 큰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 적정 규모로 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창업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죠.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초기 자본과 창업 공간이 여의치 않아 더더욱 그런데요. SK하이닉스와 서원대학교가 손을 잡고 지역 청년 창업을 후원하는 프로젝트인 청년 창업파크, 일명 스파크 사업이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스틱을 수거해 압축과 분쇄를 거쳐 만든 원단으로 유니폼을 만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재작년 창업했지만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해 한계에 부딪혔지만 SK하이닉스의 지원으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리사이클링 유니폼을 만들고 영업한 지 석 달 만에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 받은 지원금으로는 저희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시제품 제작을 제가 작성을 했고요. 시제품 제작을 만들어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영업을 좀 여러 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해조류의 뛰어난 광합성 효과에 착안해 탄소 저감, 공기 정화기 시제품을 개발한 대학 창업 동아리. 지난해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자금 지원과 교육 멘토링의 결과 대학생 창업 동아리 분야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산업과 정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산업에는 ESG 경영 실현과 정부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더 나아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창업 공모전을 마감한 결과 19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ESG 탄소 제로, 대학생 창업 동아리 이렇게 3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 열기를 북돋우기 위해서입니다. SK하이닉스와 서원대가 후원하는 스파크 사업을 통해 선정된 19개 팀에게는 자금과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됐습니다. 더욱이 내년 4월 준공하는 청년 창업 공간 스파크에 입주하는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6개월 동안 보육 과정을 거쳐서 시제품 개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성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과 대학이 손을 맞잡고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스파크 사업이 청년 창업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경남 김해 일원에서 개최된 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 가운데 충북 선수단은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은 금메달 85개 등 전체 235개 메달을 획득해 8년 연속 4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역도 종목은 1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육상 김초롱은 세계 부문에서 한국 신기록을 기록하며 산관왕을 차지해 신인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천 대학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인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천시와 세명대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자체, 지역대학 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기반시설 확충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인구 소멸기금 4억 원, 충청에너지 7억 원, 제천시비 7억 원 등 18억 원 사업비를 들여 내년 말까지 신월동 미니 복합타운에서 세명대 입구까지 도시가스 공급 배관 2.2km를 설치하게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제천시와 세명대는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학로 일대 아파트와 원룸촌, 단독주택 등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양군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록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월 13일 기준 단양군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자 수는 15만 988명으로 정주 인구수 2만 7천여 명의 5.5배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단양군은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71곳의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보유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